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14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킹 대 크리스티안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킹은 지공과 속공을 넘나들면서 플레이를 해도 일정 수준의 화력을 증명할 수 있다. 교체 선수들의 활약상도 득점력에서 보여지고 있어 공격 루트도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유형이다. 물론 배우 공간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없지는 않은데 홈에서는 58%의 평균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팀이다. 이어서 크리스티안순은 중앙 싸움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 편이다. 다만 미드필더의 역량이 다른 팀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라서 원정에서의 리스크가 상당히 큰 편이다. 점이나 라인이 뒤로 밀려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전력이고 특히 올센과 윌리엄센이 여전히 부상 중인 상황에서는 기대 실점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리그에서 기대 실점 순위는 3위로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 바이킹은 홈에서는 매우 높은 점유율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데 능한 편이다. 크리스티안순도 적극적으로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 참여하는 편이기는 하나 결국 수비진의 부하와 함께 원정에서는 라인이 뒤로 쓱 밀려버리는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 바이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산네피오르 대 보데글림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네피오르가 보데글림트 상대로는 생각보다 저력을 잘 보여주던 편이었다. 이유는 보데글림트에게 주도권을 순순히 내주지 않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물론 정교함의 차이에서는 보데글림트와 비교하면 좀 민망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산네피오르가 높은 긴 패스 성공률을 가지고 있어 뒷공간을 타격하는 식으로 생각보다는 성과를 내는 편이었다. 이어서 보데글림트의 경우에도 산네피오르의 간결함에 상당히 실점 시퀀스가 많이 나오는 편이었다. 2021년 이후로는 보데글림트가 무실점을 산네피오르 상대로 기록한 적이 없다. 물론 패스 성공과 빅찬스 메이킹, 슈팅 생성 등 골을 넣는데 중요한 수치는 보데글림트가 산네피오르를 모두 상회한다. 득점력에서의 신뢰는 보데글림트에게 보내는 것이 옳다. 생각보다 중원 싸움에서 산네피오르가 보데글림트에게 순순히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높은 긴 패스 성공률로 뒷공간을 타격하는 것으로 재미를 꾀보는 성향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정교함에서 보데글림트에게 밀리는 모습이지만 난전 유도 정도는 충분히 많이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데글림트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보데글림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레드릭 스타 대 몰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레드릭은 몰데를 상대로는 득점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여지가 있다. 몰데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선호하는데 프레드릭은 속공 상황을 훨씬 선호하는 면이 있다. 다만 몰데를 상대로는 사전 전패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성에서는 좋지 못한 편이다. 특히 속공을 위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몰데에게 플랜 A를 구축하기 위한 기회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어서 몰데의 장점은 높은 점유가 확실한 공격력으로 잘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올 시즌 유효 슈팅 개수에서는 보데글림트나 브란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수비적인 효율 때문에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점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면모가 없지는 않는데 그 와중에도 올 시즌 리그에서는 무득점으로 무력하게 물러선 적이 없을 정도다. 기초적으로 몰데가 프레드릭 스타에게 강하다는 점과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슈팅 생성 능력이 매우 좋은 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프레드릭 스타도 속공을 간결하게 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화력이 올라오는 면모가 있다. 따라서 프레드릭 스타가 스코어를 좁히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번 경기 몰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브란 대 하우게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란의 장점은 상당히 공격적인 성과를 잘 낸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하위권 한정이지만 하우게순이 강등권 팀이기 때문에 이 일정에서는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올 시즌 빅찬스 생성과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모두 1위를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스탯에서는 1위 보데글림트보다도 더 좋은 역량을 보여준다. 물론 빅찬스 미스가 리그에서 제일 많은 결정력 문제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만큼 많은 찬스를 만드는 역량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 이어서 하우게수는 기초적으로는 점유를 가져가는 것을 주무기로 삼는 편이다. 다만 상위권 팀인 보데글림트나 몰대 상대로는 전패하는 등 상위 전력 상대로는 한계가 뚜렷한 모습이다. 특히 보데글림트전에서는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에 거의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잘 나오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 브란을 상대로도 당시와 비슷한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브란은 공격적인 스탯에서는 보데글림트보다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우게순이 점유를 가져가는 플랜 A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한계가 뚜렷해 보이는 모습이다. 물론 브란의 빅찬스 미스도 꽤 많고 하우게순이 강호들을 상대로는 슈팅 능력도 영부진하다. 이번 경기 브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트롬세 오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롬세는 홈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3-5-2로 원정과 포메이션 변화는 크지 않은 편이기는 한데 윙백들의 전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1대1 마크 상황에서 박스 안사고 비중이 높아 오히려 홈에서 수비적인 밸런스가 크게 떨어지는 성향이 있다. 참고로 올 시즌 내준 PK만 벌써 7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세를 펼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게 될 수도 있다. 이어서 오슬로의 특징은 중원에서의 가로채기와 역습이라는 키워드다. 따라서 오슬로 입장에서는 상대가 공세를 펼치는 상황을 더 반기는 편이다. 물론 최근 무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아직 1패만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2골을 내주고 졌지만 세트피스로 2골을 허용하고 진 것이니 여전히 오픈플레이에서 상대를 제어하는 역량에서는 원정에서의 흔들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트롬세가 수비적인 난조를 감수하고 홈에서 달려드는데 역습에 능한 오슬로 상대로는 오히려 상성에서 밀린다. 1대1대인 마크의 능력에서도 트롬세가 아주 좋지는 못한 편이다. 트롬세가 최근에는 승리를 잘 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오슬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캐나다 대 우루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는 첫 출전한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4강이라는 성적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문제는 빈공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약체인 페루를 상대로만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대회에서 기록한 승리의 전부다. 사실 미국도 콜롬비아에게 고양이 앞에 쥐가 되거나 우루과이에게 지는 등 기동성과 에너지 레벨을 중시한 팀들이 남미의 늪축구에는 잘 적응을 하지를 못하는 편이다. 이어서 우루과이도 일단 비슷한 체급을 상대로는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루과이 역시도 측면을 조립하거나 양 윙어들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편이다. 어찌 보면 캐나다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비엘사 체제에서는 압박 강도와 수비가 매우 좋아진 모습이고 발베르데와 우가르테 조합의 중원은 늘 활동량과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남미 팀들의 실리적인 무브의 기동성이 주무기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팀들은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편이다. 우루과이 역시도 측면 조립과 공간이 필요한 단점이 있지만 캐나다는 잠그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중원의 힘과 비엘사 체제 이후에 좋아진 압박과 수비 능력은 고평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우루과이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우루과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